반년 이상 계속 비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뭔가 찜찜한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새해 비자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게 해결이 되니까 새해 시작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미국 살면서 계속 비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제 간략하게 뭐 제가 여태까지 겪은 제 비자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미국에 학생 비자로 왔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마치고 학교에서 이제 졸업 후 1년을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F1 비자로 취업을 했어요. 처음에 취업을 하고 나서 H1B를 지원을 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OPT 기간이 이제 1년인데 그 1년에 H1B를 지원을 해서 되는 확률이 제가 느끼기에는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H1B가 이제 기본적으로 로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 100%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작위 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원한 사람이 많을수록 이 H1B 비자를 얻을 확률이 되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제가 운이 조금은 그때 좋았던 게 어떤 거였냐면, 학교가 STEM 디그리, 그러니까 어떤 이공계 계열에 대한 되게 미국 정책상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졸업한 학교가 그런 쪽으로 조금은 연관돼 있어서 졸업을 하고 나서 원래 1년이었던 게 3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제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비자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뭐 1년에 한 번씩 H1B를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 해부터 저의 비자 지원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회사를 1년 정도 다니고 이제 저의 비자 만료까지 2년이 남았을 때 처음으로 H1B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 해가 정말 경쟁률이 되게 치열했다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많이 이제 비자 획득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보통 H1B 같은 경우에는 그 해 4월에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에 지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7월까지. 그래서 보통 7월까지 아무 소식이 없으면 이제 아예 끝난 거예요. 아예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해는 그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뭐 내년에도 또 기회가 있고, H1B 이 취업 비자를 받기 전에 학생 비자, 그러니까 OPT 상으로 있을 때 장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OPT의 경우에는 세금을 10% 덜 내요. 근데 미국에서는 세금 10%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 H1B의 마지막 기회였던 마지막 3년째 되는 해에 다시 한번 이제 H1B를 지원을 했거든요. 두 번째도 제가 그렇게 H1B를 지원을 했는데 두 번째도 떨어졌어요. 남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O비자라는 게 있거든요. 정확히는 O1B라는 비자 타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트에 관련된 업계에 종사한 사람들은 지원할 수 있는 비자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실적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증명을 해내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의 워크 비자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O비자랑 영주권을 염두에 뒀어요. 이직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다시 O비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아티스트 비자를 지원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 능력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서류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이민국에서 그 서류를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아티스트로서 가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요. O비자 지원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추천서. 변호사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추천서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8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8개의 추천서를 각각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서 그 추천서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의 능력 내지는 이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개런티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일했던 두 직장에서 추천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일했던 두 직장에서 추천서를 받았고, 교수님, 그 다음에 저랑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도 추천서를 받았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사람한테 이제 8개의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의 포트폴리오. 당연히 이제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이민국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포트폴리오라는 게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평가를 하는 이민국 사람들이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자기에 대한 뭐 전시나 혹은 수상 실적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객관화된 자료를 조금 더 받기를 원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공모전을 했을 때 수상했던 수상 실적, 그 다음에 뭐 이제 대학원 다닐 때 했던 전시회에 대한 또 증명 자료, 그 다음에 제가 실무에서 일했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든 혹은 미국에서 실무에서 일할 때, 거기서 일했을 때 이제 했던 작업들이 저기 퍼블리케이션, 그러니까 웹사이트나 아니면 책으로 출간되거나 뭐 이랬던 자료들을 최대한 정말 그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다 박박 긁어 모았거든요. 왜냐면 이 이민국 사람들이 당연히 유명한 전시나 퍼블리케이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평가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도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 양으로 개런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비자를 지원할 때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정리를 해보니까 234페이지의 서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을 수 있었던 게 오비자예요. 일반적으로는 2달에서 3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연말이 끼고 이랬는데도 거의 2주 정도 걸렸더니 바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프로브가 났고 지금 이제 다시 F1 그러니까 학생 비자에서 O1B 비자로 전환이 돼서 지금 다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그냥 단순히 H1B 말고도 비자가 있기 때문에 비자를 바꿔서라도 미국에 체류하고 싶다면 체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요즘에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뭐 비자를 받는 게 어려워졌고 뭐 특히나 경쟁률도 요즘에 경기가 좋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져서 비자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이런 상황은 있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처음에 유학을 올 때 저라면 대학원을 선택을 할 때 대학원에 당연히 네임밸류도 중요한데 그 학교가 졸업 후에 얼마나 여기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그 OPT 기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서 학교를 선정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은 1년짜리 OPT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년 안에는 모든 비자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기회도 충분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 계열이신 경우에는 3년을 주는 스템 디그리를 주는 그런 학교를 찾아보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H1B가 안 됐을 경우에는 O비자로 갈아타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스텝을 대비하는 것도 또 다른 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런 취업을 하고 싶은데 대학원을 꼭 거치지 않고도 방법이 있거든요. J1 비자가 있어요. J1 비자는 인턴십 비자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는 비자예요. 한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턴십을 구할 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J1 비자 1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1년 동안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J1으로 와서 다시 이제 O비자 내지는 H1B를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1B 같은 경우에는 안 될 확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확률까지 계산을 하면 차라리 O비자로 바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정말 H1B가 조금 더 이직이나 이런 데는 용이하기 때문에 H1B로 가도 되고, 그래서 미국 취업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J1 비자를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바로 H1B 내지는 O비자로 갈아타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대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어느 정도 두려움이 없고 영어에 대한 기본만 있다면 도전을 해서 직장에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와서 1년 반 동안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영어를 제가 생각해도 정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처음에 회의에 들어가면 한 40% 알아들은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하는 상태에서 오면 더 좋겠지만 어차피 부딪히면서 다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미국 취업에 대해서 되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와서 부딪혀서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제가 어떤 일을 겪어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뭔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그냥 불구덩이에 던져놓고 거기서 그냥 살아서 나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거든요. 분명 그 방법이 저는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추천해 드려요.
그럼 제가 그때까지 이야기했던 미국 유학이나 취업에 관심이 있다면 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네, 감사합니다.